안녕하세요. 킹스레이드의 PD 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 유저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3월 처음 유저분들께 인사드리고 난 후 한동안은 킹스레이드가 달라지고 있다는 과분한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제대로 하라는 채찍질도 많이 받고 있어 안주하지 말고 늘 노력하자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빠르진 않더라도 방향성을 잃지 않고 항상 귀를 열고 유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며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된 건 2020년이 어느덧 절반 넘게 지났고 곧 중요한 업데이트를 앞둔 시점에서 상반기 리뷰와 하반기 프리뷰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하반기 개발 계획도 공개할 테니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를 돌아보면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목표한 바의 절반 정도는 이루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0년에 목표로 했던 것 중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아쉬운 항목은 아무래도 클라이언트의 안정화를 다 이뤄내지 못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이외에도 유저분들께서 아직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개발 발표 때 클라이언트의 안정성이라는 기본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네트워크 이슈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게임 클라이언트가 불안정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본적인 문제라고 판단되는 것 중 하나인 메모리 사용량이 높은 현상의 원인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이 맞다면 렉이나 튕김 등을 지금보다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개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부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유저 여러분들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수정 목표 일정은 9월 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반복적으로 연장 점검과 긴급 점검을 진행해 유저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장 점검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최대한 점검 시간을 짧게 가져가고 싶은 저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컨텐츠 개선 작업이 많아지면서 점검 중에 기존 데이터와 개선 사항이 충돌나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 하는 시간 소요와 조금의 여유도 두지 않는 타이트한 점검 시간 설정으로 매번 시간 약속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점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점검은 업데이트 전 테스트와 점검 시간 도중 테스트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문제들이 서버가 오픈된 이후 발견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사전 테스트를 더 철저하게 하고 점검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여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 보상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게임 내 재화 가치는 변해가고 있지만 점검 보상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저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확답을 드리진 못하지만 유저 여러분께서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시간에 따라 보상을 상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논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때 iOS 오픈 지연 시 플레이를 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보상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과 관련해서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늘 완벽한 점검을 하겠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고민하고 노력해서 유저분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웅간 최적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킹스레이드 스튜디오의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3월과 동일한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부족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킹스레이드 영웅 밸런스 패치 기조는 컨텐츠별로 유용한 영웅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버려지는 캐릭터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각 컨텐츠에서 무조건 한 가지 조합만이 강요되는 특정 캐릭터에 의존한 밸런스가 아니라 다양한 조합과 영웅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컨텐츠와 영웅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조에 맞게 최근 영웅 밸런스 패치는 잘 쓰이지 않는 영웅들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의 밸런스 패치에서 일부 영웅이 하향 조정이 진행되면서 유저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조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신경 써서 최대한 한 번의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특별 상점에서 특정 영웅 관련 패키지 상품이 판매된 직후 밸런스 조정의 대상이 된 것은 저희의 명백한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미처 두 가지의 적절한 시기를 조율하지 못하고 상품 판매 직후 밸런스 조정이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밖에도 함께 보내주신 따끔한 질책들은 영웅 밸런스 조정 내용 자체에 대한 아쉬움도 있으셨고, 무엇보다 유저분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빠른 주기로 다양한 영웅들의 밸런스를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오는 답답함이 이유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크게 공감하는 바이므로 앞으로 좀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영웅 밸런스 패치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코스튬의 출시 주기 또한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계획을 잡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 초 마리아나 루나처럼 두드러져 있진 않지만 영웅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그만큼 한 영웅이 다음 코스튬을 받게 될 때까지의 텀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코스튬 제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코스튬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난 발표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용 중 가장 조심스러웠던 이슈는 소울웨폰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분께서 소울웨폰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고, 그때 유저분들의 의견을 보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울웨폰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수급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상반기에 소울웨폰과 관련한 개선 사항들이 몇 차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영혼석은 이정표, 샤크맥 컨텐츠의 보상, 이벤트 보상 등으로 획득 기회를 늘리고 신왕의 가오로 원하는 영혼석을 획득할 가능성도 조금이나마 늘렸습니다. 원하는 영혼석의 획득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은 신왕의 가오 도입 이후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신왕의 가오 수급량은 유저 여러분께서 부족함을 느끼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신왕의 가오가 적절히 작동한다는 것은 확인됐으니 제공하는 양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에테르 강화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클립스 컨텐츠 개선을 통한 에테르 수급량 증가 등으로 소울웨폰 강화와 관련한 부분도 개선했습니다. 소울웨폰 출시로 인한 밸런스 불균형도 몇 차례 개선사항 업데이트와 함께 그 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렇게 진행했던 업데이트들이 유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클립스 컨텐츠의 개선으로 에테르 수급량 증가를 도모하고자 했던 부분은 서버 총 획득량은 증가했지만 일부 유저분에게는 되려 반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서 바로 다음 업데이트인 7월 초에 추가 개선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플레이 방식의 변화로 인해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고 하시는 등 관련한 건의사항들은 주의 깊게 듣고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소울웨폰 관련한 개선 작업들은 이것으로 완벽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동향을 살피면서 많은 유저분께서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020년 상반기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 영상의 공개와 동시에 각 언어별 공식 커뮤니티에서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항상 설문조사를 통해 수많은 유저분들의 생각의 큰 흐름을 직접 보고 나면 반성과 다짐 그리고 고마움 같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설문조사 결과 킹스레이드의 강점이라고 평가해 주시는 영웅이나 코스튬 등의 비주얼과 흥미로운 스토리는 지금도 많은 분께서 좋아해 주시는 반면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던 부분들은 여전히 못하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도 최근 게임 만족도나 게임이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내주셨고, 더불어 유저분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했던 개선사항 업데이트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마련하겠으며 유저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킹스레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문조사 결과를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공식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 결과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존 시스템 개선과 불편함을 제거하는 업데이트들을 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마왕 카셀과 타락 프레이를 시작으로 해서 9챕터의 이야기들을 마무리하고 10챕터를 중심으로 업데이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반기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데이트의 주요 개발 계획은 10챕터가 중심이기에 킹스레이드의 로고도 10챕터를 상징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10챕터의 부제는 리벨리온입니다. 리벨리온은 사전적으로 반란, 저항, 반항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0챕터 스토리의 핵심이 바로 이 한 단어에 함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리벨리온 업데이트의 시작은 신규 영웅 힐다의 출시부터입니다. 10챕터가 업데이트되기 일주일 전인 8월 18일에 힐다가 업데이트됩니다. 힐다는 10챕터의 중심에 있는 영웅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중요 인물들인 클라우스, 크로우, 테오 일행들과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챕터의 스토리 속에서 누구보다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고뇌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런 힐다의 이야기는 출시와 함께 공개될 영웅 던전에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법 속성의 전사 클래스인 힐다는 오르벨 중심가의 영웅 던전에서 무료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힐다의 전투는 특정 상태가 되면 기본 공격이 아주 강력하게 변하고 주변의 적들에게 광역 피해를 입히는 것이 특징입니다. PVE 전투에서 중점적으로 활약하게 될 것이기에 10챕터 및 신규 레이드에서 장점이 극대화되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매력적인 영웅이 될 힐다에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2020년의 가장 큰 업데이트는 8월 25일에 있을 10챕터 업데이트입니다. 10챕터와 함께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묶어 리벨리온 업데이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리벨리온 업데이트는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 8월 25일과 9월 22일에 각각 업데이트됩니다. 파트 1에서는 힐다, 클라우스, 크로우 일행의 이야기가 펼쳐질 챕터 스테이지와 신규 레이드, 신규 장비 시스템이 업데이트되고 이어서 파트 2에서 테오 일행의 이야기를 다룬 챕터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9챕터가 킹스레이드의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이라면 10챕터는 시작된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챕터입니다. 킹스레이드 안에 담긴 각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마도왕국이라는 거대한 배경 안에서 하나로 묶이고 더욱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10챕터의 이야기는 9챕터 판데모니움부터 시작되어 앞으로 장대하게 펼쳐질 이야기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10챕터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은 총 4명입니다. 클라우스, 크로우, 테오, 그리고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될 힐다입니다. 이들과 관련된 많은 캐릭터들이 각자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마도왕국으로 모였습니다. 유저분들께서는 10챕터에서 이 중심 인물들의 시점을 옮겨 다니며 개개인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과정을 함께 보시고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마도왕국이라는 배경에서 펼쳐질 10챕터의 스토리는 크게 3개의 흐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클라우스, 크로우, 테오 각자의 성향에 따라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지 또 그것을 기점으로 커다란 이야기의 시작을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 것인지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8월 25일 10챕터 업데이트와 함께 마도왕국 레이드 그리고 해당 레이드를 통해 획득하는 신규 장비가 추가됩니다. 이 중 마도왕국 레이드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도왕국 레이드는 총 3개의 레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레이드에서는 새로운 보스 몬스터들이 등장하고 획득할 수 있는 장비 세트 또한 다릅니다. 최근의 신규 레이드 컨텐츠에서는 특정 조건에 따라 입장 영웅을 제한하는 특별한 룰을 추가해 왔습니다. 신왕의 시련에서는 판금, 가죽, 로브와 같은 방어구 종류에 따른 입장 룰을, 샤크메 레이드에서는 근거리와 원거리로 구분한 입장 룰과 같이 말입니다. 마도왕국 레이드에서는 이 룰을 클래스별로 적용합니다. 레이드의 난이도에 따라 클래스별로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제한의 룰은 특정 클래스의 영웅을 새로 육성해야 하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영웅들이 재발견되어 다양한 파티가 구성되는 측면도 존재하고 다양한 클래스가 필요한 만큼 다른 분들과의 협동 플레이를 통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며 함께하는 등 새로운 재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마도왕국 레이드는 심혈을 기울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신규 보스를 공략하는 레이드 자체의 재미는 물론 최대한 다양한 영웅들이 활약할 수 있게 다듬고 있습니다. 많은 유저분께서 플레이하고 싶은 컨텐츠로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담금질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마도왕국 레이드 클리어를 통해 획득 가능한 마도공학 장비는 기존 전설 장비가 가지고 있던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장비 세팅에 대한 재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 중입니다. 기존의 전설 장비는 4개의 추가 옵션을 원하는 대로 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장비를 획득하고 확인한 후 분해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방 공간이 늘 부족했으며
쌓여있는 장비의 옵션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오랜 시간이 소모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도공학 장비는 기존의 전설 장비에 비해 획득은 어렵지만 획득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게끔 준비 중입니다. 마도왕국 장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고유 옵션의 존재입니다. 이 고유 옵션은 장비 획득 시 랜덤하게 하나가 부여되며 이제까지 없던 다양한 효과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유 옵션은 각각의 영웅의 특징을 잘 살려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세트 옵션 외에 추가 옵션과 고유 옵션이 랜덤하게 부여되기 때문에 장비 파밍의 난이도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우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옵션은 이전보다 더 쉽게 원하시는 옵션을 획득하실 수 있도록 부여되는 옵션 수를 기존 4개에서 2개로 줄이고 등장하는 옵션의 가지수도 모든 방어력, 모든 블록 확률 같은 모든이라는 옵션을 제외해서 더 줄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옵션은 조금 더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유 옵션에 집중해서 영웅의 개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도공학 장비는 장착 클래스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마도공학 장비는 한 종류당 장착 클래스가 하나의 클래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로브를 마법사와 사제가 공용으로 착용할 수 있었지만 마도왕국 장비는 한 종류당 하나의 클래스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장착 클래스가 세분화된 만큼 세트 효과도 해당 클래스에 어울리게끔 세분화되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 더 다양하고 강력한 세트 효과를 받을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도왕국 장비 관련 시스템은 NPC 발란세가 담당하는 발란세의 공방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킹스레이드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컨텐츠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갈수록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과 각각의 플레이 방법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져 초보 유저분들께서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게임을 더 편하고 쉽게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포탈 개편과 영웅 통계 시스템을 추가해서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존의 각각의 컨텐츠로 이동하는 역할만을 수행했던 포탈을 개편해 포탈 내에서 모든 컨텐츠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한 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유저분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계 시스템을 추가해서 각 컨텐츠들에 사용되는 영웅들과 조합, 초월 특성, 장비 등의 통계 데이터를 제공해서 초보 유저분들께서도 조금 더 쉽게 성장의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저분들의 영웅과 파티는 더 강해지고 있지만 PVE 컨텐츠의 난이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월드보스 같은 경쟁형 컨텐츠에서는 영향이 조금 덜하지만 도전형 컨텐츠라면 이해가 다를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난이도는 점점 쉬워지고 그만큼 도전하는 재미도 떨어지게 됩니다. 당시 최상급 난이도로 출시되었던 신왕의 시련과 샤크의 레이드도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진 새로운 단계를 추가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재미와 그만큼 더 큰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컨텐츠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도전형 컨텐츠들 또한 앞으로 차차 확장 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챕터에서 중간 보스로 미리 만나보게 될 이솔렛과 그레모리가 각각 9월, 10월에 신규 영웅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솔렛은 크로우와 제국의 스토리에서 큰 축을 담당할 조직 판도라의 일원이고 많은 수수께끼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참고로 이솔렛은 오펠리아와 같은 마녀협회의 출신이며 두 사람은 3회지간입니다. 그리고 그레모리는 10챕터보다 앞서 영웅 던전 마왕 카셀 편에서 공개된 태초의 오마족 중 한 명입니다. 외모만큼이나 매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많은 기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솔렛과 그레모리는 마도왕국 업데이트와 함께 많은 활약상이 다뤄질 테니 영웅으로 출시되기 전에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쟁 컨텐츠와 이를 통한 특별한 보상이 담긴 업데이트를 11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리벨리온 업데이트 이후 4, 4분기에 가장 큰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획 단계인지라 아주 짧게 언급하겠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결정되면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께서 기대해 주셨으면 하는 애니메이션 킹스레이드 의지를 잇는 자들이 2020년 가을에 일본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본작인 킹스레이드 게임에서도 애니메이션과 콜라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아직 공개되기 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애니메이션과 콜라보와 관련된 내용들도 앞으로 차차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킹스레이드 애니메이션과 콜라보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전에 잠깐 전할 말이 있습니다.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 주신 데 대한 보답으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아래에 보이는 쿠폰 번호를 게임 내에서 입력하시고 제 작은 성의를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에 인사를 드렸던 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유저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업데이트와 서비스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늘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또 그에 따른 유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개발의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소통하며 더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 세계 킹스레이드 유저님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